전화기를 봅니다. 읽음 표시는 있습니다. 답장이 없습니다. 형제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. 손해봤습니다. 돈만 잃은 게 아닙니다. 사람을 잃었습니다. 그런데요.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. 설마 우리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겠어?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,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.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? 이유가 있습니다. 우리는 믿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더 깊이 베입니다. 형제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. 급하다고 했습니다. 이번 한 번만이라고 했습니다. 망설였습니다. 솔직히 좀 망설였습니다. 그런데 결국 줬습니다. 남이었으면 안 줬을 겁니다. 형제니까 줬습니다. 피를 나눴으니까 줬습니다. 그게 화근이었습니다. 처음 한 달은 기다렸습니다. 2달째엔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. 3달째엔 그냥 침묵했습니다. 돈 얘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요. 괜히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. 참았습니다. 계속 참았습니다. 또 참았습니다. 그런데 돌아온 건 서운함이었습니다.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.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가 우리의 기대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. 맞습니다. 남한테는 계약서를 씁니다. 형제한테는 믿음으로 대신합니다. 그런데요. 믿음은 서류가 아닙니다. 어긋나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더 깊이 베입니다. 자, 그럼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 걸까요? 혹시 지금도 우리 형제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? 그 반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. 형제 사이가 멀어질 때는 반드시 3번의 순간을 거칩니다.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. 형제가 멀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갑자기 멀어지지 않습니다. 3번의 순간이 있습니다. 그런데요, 대부분 그 순간을 모르고 지나칩니다. 첫 번째 순간은 처음 한 번을 그냥 넘겼을 때입니다. 경기도에 사시는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. 막내 동생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. 300만 원이었습니다. 형, 딱 2달만이라고 했습니다. 줬습니다. 2달이 지났습니다. 동생은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. 박 선생님이 먼저 물었습니다. 아, 형. 요즘 좀 어려워서 조금만 더. 그렇게 넘어갔습니다.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. 반년 뒤 동생이 또 연락을 했습니다. 이번엔 500만 원이었습니다. 박 선생님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처음에 한번 그냥 넘겼기 때문입니다. 그 순간 관계의 기준이 사라졌습니다. 한번 무너진 선은 다음번엔 더 쉽게 무너집니다. 두 번째 순간은 바로 가족 모임에서 처음 어색해졌을 때입니다. 인천에 사시는 최 여사님 이야기입니다. 언니한테 빌려준 돈이 있었습니다. 말이 오갔고 분위기가 나빠졌습니다. 그 다음 가족 모임이 진짜 문제였습니다. 밥상에 마주 앉았습니다. 눈을 못 마주쳤습니다. 말을 아꼈습니다. 웃었지만 어색했습니다. 그 어색함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. 그냥 넘어갔습니다.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. 만나도 속 얘기를 안 하게 됐습니다. 만남이 줄었습니다. 연락이 뜸해졌습니다. 돈 문제로 시작했지만 멀어진 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. 그 어색함을 그냥 덮어버린 순간 때문이었습니다. 3번째 순간은 바로 마음속으로 이미 포기했을 때입니다. 수원에 사시는 윤 선생님 이야기입니다. 형한테 빌려준 돈 이미 마음속으로 포기했습니다. 어차피 못 받는다. 괜히 얘기 꺼냈다가 싸우면 손해다. 그냥 없는 돈 치자. 그렇게 정리했습니다. 그런데요. 마음으로 포기한 순간 형이 아니라 그냥 남이 됐습니다. 돈은 잊었는데 사람까지 잊게 됐습니다. 다른 이야기 같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. 박 선생님도 최 여사님도 윤 선생님도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. 기대를 말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. 기대는 있었습니다. 그런데 말하지 않았습니다. 그 침묵이 거리를 만들었습니다.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인간의 고통 중 가장 많은 부분은 말하지 않은 기대에서 온다.
이걸 모르면 평생 반복합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 답이 바로 노후의 품격이 갈리는 지점입니다.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십니다. 그럼 형제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는 거야? 아닙니다. 돈 문제가 아닙니다. 관계의 구조 문제입니다. 첫 번째 지혜 말씀드립니다. 처음 한 번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.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경계를 긋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지혜다. 처음 돈을 빌려줄 때 말해야 합니다. 언제까지 줄 수 있어? 딱 이 한마디입니다. 차갑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.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말하면 됩니다. 그 한마디가 기준이 됩니다. 기준이 있으면 나중에 어색하지 않습니다. 나무도 처음부터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. 이미 굽어버린 나무는 펴기가 힘듭니다. 두 번째 지혜는 어색함을 그냥 덮지 마세요. 쇼펜하우어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.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. 다만 더 깊이 묻혀서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돌아올 뿐이다. 가족 모임에서 어색했던 최 여사님. 그 어색함 꺼내야 합니다. 크게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. 언니, 우리 그날 이후로 좀 어색하지 않아? 이 한마디면 됩니다. 말하기 전엔 무서워 보입니다. 막상 말하면 별거 아닙니다. 덮어둔 감정은 썩습니다. 꺼낸 감정은 바람을 맞고 마릅니다. 세 번째 마지막 지혜는 포기와 내려놓음은 다르다. 는 것입니다.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체념은 패배가 아니다. 싸울 필요 없는 것을 알아채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. 윤 선생님처럼 마음속으로 포기하는 것, 그건 내려놓음이 아닙니다. 포기는 상처를 안고 등을 돌리는 겁니다. 내려놓음은 상처를 인정하고 앞을 보는 겁니다. 돈은 못 받아도 됩니다. 그런데 사람까지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. 나는 이 돈 마음 편히 정리할게. 그런데 너랑 나는 계속 형제야.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지킵니다. 노후의 품격은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. 이런 순간 어떻게 말하느냐에서 갈립니다.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셨으면 합니다. 긴 이야기 들으셨습니다. 정리하겠습니다. 형제가 멀어지는 건 갑자기가 아닙니다. 세 번의 작은 순간이 쌓여서입니다. 처음 한 번을 그냥 넘겼을 때, 어색함을 덮어버렸을 때, 말없이 포기했을 때, 쇼펜하우어는 삶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우리가 후회하는 것의 대부분은 하지 않은 말들이다. 오늘 당장 해보실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. 오래 연락 안 한 형제한테 오늘 짧은 메시지 하나 보내세요. 잘 지내냐고, 밥은 먹었냐고. 그게 전부입니다.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. 나는 지금 형제에게 기대는 있는데 말은 안 하고 있지 않을까? 마음이 찔리셨다면 정상입니다. 그 마음이 아직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. 형제는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. 그래서 더 오래, 더 깊이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. 늦지 않았습니다.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. 이 영상이 오늘 하루 작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이야기, 혹시 당신 이야기 같지는 않으셨나요? 댓글로 한번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